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시니어 청춘 콘서트가 내일 개최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7080 세대의 대표 가수 김범용 씨가 한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미디어 그룹이 서울 메디컬 그룹 할레오 차병훈과 함께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시니어 청춘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윌셔 이벨극장에서 2시간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바람과 겨울비는 내리고 라는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김범용 씨가 초대 가수로 추억의 노래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들도 있지만 또 제가 곡을 이뤄서 히트한 노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쭉 부를 거고, 또 제가 또 가수하기까지 영향을 받았던 김종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호 노래도 작사 작곡한 거, 또 그분이 불렀던 노래들도 하고, 또 그때의 또 추억이 될 만한 몇 가지 또 노래들도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마음을 나눌까 합니다. 라디오 코리아의 지난 5월 효도 대잔치에 이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콘서트로 마련되는 시니어 청춘 콘서트는 서울 메디컬 그룹 시니어 가입자 11,000명 돌파 기념 사회 환원 차원의 행사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사다 보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각 병원에서 한 진료 말고도 이 사이드로 여러 가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번에 특별히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 김범용 콘서트 하게 된 거거든요.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55인치 삼성 대형 TV를 비롯해 추첨을 통한 무료 경품 증정과 참석자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경품,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노래도 들으시고 공연도 즐기신 다음에 푸짐하게 선물하고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벨극장 1270석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로 방송 진행가 사회로 유명한 박광희 씨와 라디오 코리아 진행자 윤태식 씨가 사회를 맡아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흥겹고 건강한 콘서트를 이끌게 됩니다. 라디오 코리아 미디어 그룹이 준비한 첫 번째 시니어 청춘 콘서트가 한인 사회의 새로운 문화 공연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청춘 콘서트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니어 청춘 콘서트 화이팅!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한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고 유재하 씨의 추모 30주년 기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미주 본선이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 후원 비영리 단체 K-타운 호벤 유스타 미디어는 한국 유재하 음악 장학회 유재하 동문회와 함께 오는 20일 저녁 7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미주 본선에 8개 팀이 창작곡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하 씨의 앨범을 보면은 본인이 기타도 치시고 건반 위대한 탄생에서 이제 건반 연주자이시기도 하셨으니까 건반,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을 다 다루셨고, 그리고 편곡,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듀스하는 것들을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선별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미주 본선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제28회 한국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참가 자격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이 제공됩니다. 이번 미주 본선 대회에선 한국 유명 가수 하동균 씨와 심사위원으로 나선 역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정지찬 씨, 스위스로우의 김영우 씨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미주 본선 입장료는 $20며 구입은 K-타운 호벤 유스타 미디어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한편 K-타운 호벤 유스타 미디어는 내일 저녁 7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창립 3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포터렌치 지역 알리소 캐년에서 사상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변과 머리카락 샘플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고 수돗물에서도 리튬이 다량 검출돼 우려가 높습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를 겪은 포터렌치 지역의 수돗물에서 평균보다 많은 양의 리튬이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웩 연구소의 제프리 노델라 박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LA 수도전력국에 알렸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의 조셉 라말로 대변인은 리튬은 미국의 상하수도 시스템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양, 암석, 먼지, 바닷물 등에 리튬이 들어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당국이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델라 박사는 아직 가스 누출과 샌퍼난도밸리 지역 수돗물 내 리튬 함량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특정 수준의 리튬이 기억력을 감퇴시켜 치매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수천여 개 수돗물 샘플을 조사한 덴마크 연구팀은 1리터당 15마이크로그램의 리튬이 함유된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 낮아졌지만 5.1 내지 10마이크로그램에서는 22%나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델라 박사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스티렌과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넘겼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티렌은 벤젠의 파생물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델라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포터렌치와 LA 일대 25가구를 확인한 결과 포터렌치와 체스워스, 그라나다 힐스는 이 같은 화학 성분이 다량 측정된 데 비해 카마릴로, 오크팍, 산타클라리타, 시미밸리, 웨스트레이크, 사우스 패사디나의 검출량은 제로였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규제당국은 대기질만 분석하고 독성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에 가방을 들고 탑승하려면 노트북 외에도 카메라, 중형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와 전자책, 게임 콘솔 등을 전부 검색대 위 바구니에 꺼내놔야 합니다. 연방항공청 TSA가 올해 초에 예고한 기내 보안 검색 강화 조처가 최근 볼티모어 워싱턴 서군 마셜 국제공항부터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안 검색 요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대로 미국 내 LA를 포함한 모든 공항에서 강화된 검색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내 반입용 가방 안에서 랩탑 컴퓨터만 꺼내면 나머지 전자기기류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검색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그러나 승객들이 휴대하는 전자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랩탑 폭탄 외에 다른 전자기기를 통한 테러 위협 가능성이 보고되는 등 보안 위험이 커지자 검색 강화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테러 예방과 보안 검색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확한 정보나 검색 기준이 없고 영어로 언어 구사가 미비해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데다가 신체 수색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과도한 것 아닌가,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최종 후보를 5명으로 확정했다고 오늘 주류 언론들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A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마지막 명단에는 연임을 노리는 옐런 의장을 비롯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즉석에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직후 백악관에서 이들 5명이 최종 후보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5명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은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나는 그들 모두가 좋다며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40.48포인트 상승한 22,997.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어제보다 1.72포인트 높은 2,559.36을 기록했지만 나스닥은 0.35포인트 내린 6,623.6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23,002.20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2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8월 2일 22,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2달 만에 심리적인 저항선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24년째 가장 부자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호 리스트를 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890억 달러로 24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을 이끄는 제프 베조스가 815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 4위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차지했습니다. 1982년부터 매년 미국 내 400대 부호를 조사하고 있는 포브스는 미국 증시 활황에 힘입어 부호들의 자산 가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남가주 렌트 상승세가 2019년까지 꾸준히 올라 LA의 평균 렌트비는 2,400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남가주 부동산 시장 동향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